학습의 전이에 미치는 인출 연습, 노트 필기의 효과는 성취 목표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충남대학교 교육심리전공의 조성환입니다. 시작 전 본 연구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인출 기반의 학습이 전이에 가장 효과적이고 개인의 성취 목표에 따라 학습의 전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 변인이 되는 학습의 전이에 대해 먼저 언급한 후 각 연구 문제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배경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교육학에서 학업 성취를 이야기할 때 학습한 내용에 대한 기억력과 전이를 언급합니다. 기억력은 물론이고 전이에 대한 수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이를 흔히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이어의 소위 모델에 따르면 인지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란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사전 지식과의 의미 있는 통합과 조직이 가능하여 새로운 맥락에 적용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학습했던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우선 펄킨스와 살로몬의 구분에서 의식적 전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지식과 원리를 의식적인 노력 및 추론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이는 또한 초기 학습 상황과 새로운 상황의 거리에 따라서 가까울 때는 근전이, 멀 때는 원전이로 구분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이에 초점을 두었는데 특히 얼마만큼 새로운 지식 영역에까지 전이가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이가 되는지, 즉 표시해둔 지식의 영역과 시간적 맥락에 주목하여 전이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는 후에 실험 설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들입니다. 총 두 가지의 연구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로 학습 방법에 따라 지식 전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습 방법은 총 세 가지로 특히 관심을 둔 인출 연습이 있고 이와 비교를 위해 노트 필기와 다시 읽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시험은 단지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출력 과정을 통해 학습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시험 효과라는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출 연습은 기억력은 물론이고 전이 및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학습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간단한 자료부터 복잡한 읽기 지문에까지 넓은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 노트 필기와 다시 읽기 학습 방법에 비해서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출력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인출 연습과 다르게 노트 필기와 다시 읽기는 학습 자료의 내용을 기억 속으로 직접 투입시키는 입력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 살펴본 학습 방법에 따른 지식의 전이에서의 차이가 성취 목표, 즉 학습 동기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의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인출 연습 집단의 방향성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에 반해서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정말 드물었기 때문에 탐색적 수준에서 어떠한 패턴을 나타낼지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전이에 대한 기존의 개인차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진행했지만 학습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관점뿐 아니라 동기적 관점의 개인차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 요인으로 성취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취 목표는 크게 학습 과정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숙달 목표, 과제 외부의 외재적 요인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수행 목표로 나뉘는데 특히 최근에 숙달 목표가 높을 때 전이 과제에서 성공적이라는
선행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벨런키와 넉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숙달 목표가 높은 학습자는 어떤 학습 방법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전이가 성공적이었지만 숙달 목표가 낮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책을 고안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을 경우 직접적인 풀이 예시를 통해 학습했던 집단에 비해 성공적인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학습 방법과 성취 목표를 함께 고려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벨런키와 넉스의 연구에서는 학습의 전이에 대한 숙달 목표의 역할을 조명하였고 수행 목표는 전이와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연구자는 실험에서 엘리엇과 맥그리거의 2x2 성취 목표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척도 내의 수행 목표는 개념적으로 사회적 비교를 의미합니다. 이는 남들보다 더 잘하거나 못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수행 목표는 사회적 승인의 의미가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개념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비교 외에 사회적 승인의 개념이 함께 포함된 척도를 사용해서 수행 목표의 역할을 확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대상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실험 설계입니다. 설계 모형을 보시면 우선 세 가지 학습 집단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새 집단은 학습 동기 설문지에 응답하고서 초기 학습 회기에 돌입합니다. 처음 R은 읽기 지문을 읽는 회기이며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4분간 지문을 읽습니다. 지문을 읽은 후에 학습한 지문에 대해 각 집단별로 서로 다른 학습 방법을 통해서 8분간 재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지문에 대해 재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학습 회기가 끝난 후 총 2번에 걸쳐 최종 추론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시험은 15분씩 각각 일주일의 텀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성취 목표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다르게 수행 목표에 대해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다룬 도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복미미 외가 개발한 15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성취 목표를 측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실험에서 사용한 지문 중에 백신이라는 주제에 대한 지문 예시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를 참고해서 해당 슬라이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출연습 집단이 재학습할 때 제공되는 개념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념 문제 실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인출연습 집단에 속한 피험자는 각 문제의 답을 작성한 후에 이렇게 답안 가리개를 제거해서 모범 답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보며 피드백을 보는 모든 과정이 재학습에 포함됩니다. 네, 다음은 노트 필기 집단이 재학습 단계에서 사용한 도구인데요. 좌측에 보는 지문이 먼저 제시되고 우측에 보이듯 동일한 4개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키워드와 노트 필기 공간이 제공됩니다. 다시 제공되는 지문에서 해당 키워드의 내용을 찾아 필기하며 재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재학습 시기에 다시 읽기 집단에게는 지시문 내에 동일한 4개의 개념 및 원리에 대한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해당 키워드의 내용을 동일한 지문에서 찾아 다시 읽도록 하고 특히 다시 읽기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설정해서 다른 집단과 다르게 재학습 내에서 필기구 사용이 없이 눈으로만 정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속 변이인 전이를 측정하기 위한 추론 문제입니다.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론 문제 예시와 모범 답안 예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실험 도구에서 사용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이원 혼합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고, 학습 방법을 피험자 간 요인, 시험 간격을 피험자 내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추론 문제 결과를 전이의 측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채점은 연구 보조원 1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결과 학습 방법과 시험 간격은 지식의 전이에 있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차적으로 각각의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인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앞선 결과들은 해당 그래프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직후 시험에서는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지만 일주일 뒤의 지연 시험에서는 인출 연습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지식의 전이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노트 필기와 다시 읽기의 경우 직후 시험에 비해 지연 시험에서 전이에 대한 효과가 작아졌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 답하기 위해 중다회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가지 학습 방법은 인출 연습을 참조 집단으로 설정한 후에 더미 코딩에서 회기식의 주 효과항으로 투입하였고, 청취 목표의 5가지 하위 요인은 센터링을 한 후에 각각을 따로 주 효과항으로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방법과 성취 목표의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 회기식의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중다회기 결과입니다. 최초의 연구 가설을 세우며 관심을 두었던 숙달 목표, 성취 목표의 결과인데요. 테이블 위쪽은 직후 시험, 아래쪽은 지연 시험의 결과입니다. 숙달 목표는 두 시기의 시험 모두 직간접적으로 지식의 전이를 예측하지 못했고, 앞선 분산 분석의 결과와 같이 단지 지연 시험에서 노트 필기와 다시 읽기는 인출 연습과 비교할 때 지식의 전이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직후 시험, 오른쪽은 일주일 후의 지연 시험입니다. 가로축이 숙달 목표의 높낮음, 세로축이 지식의 전이를 나타내고요. 따라서 동기에 따른 전이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능력 중심 수행 접근 목표가 노트 필기 집단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직후 시험과 지연 시험 모두에서 유의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학습하는 동기가 높을수록 노트 필기를 통해 학습할 때 지식의 전이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통해 직후와 지연 시험 모두에서 점선인 노트 필기의 기울기가 다른 두 가지 학습 방법에 비해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취 목표는 주 효과 패턴 외에는 따로 유의하지 않아서 여기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앞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간단하게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목표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실험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예상했던 상상 속의 그래프는 다음의 두 그래프와 같습니다. 인출 연습 집단은 속달 목표에 낮거나 높거나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전이가 높지만, 다른 학습 방법들은 속달 목표가 높아지면 이에 따라 전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숙달 목표는 지식의 전이를 유의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였고, 노트 필기와 다시 읽기가 지식의 전이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성취 목표에 대한 연구 중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은 숙달 목표가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행 목표가 대학생의 학업 성취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 보고 한 연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숙달 목표, 그러니까 과제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임하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수행 목표를 가진 대학생들이 어, 지식의 전이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벨론키와 녹스의 연구에서도 사실 그들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수행 목표가 좀 더 지식의 전이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연구와의 차이점을 봤을 때는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읽기 자료를 활용해서 긴 지문을 오랜 시간 읽고 문제를 푸는 인지적인 부담이 요구되는 과제인 것에 반해서 벨런키와 녹스의 실험에서는 단순한 수학 문제에 관련된 개념과 문제들이 출제돼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이 요구되는 수준과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어, 이에 따라서 동기가 미치는 그 패턴도 좀 유의하게 달라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순전히 실험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 학습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새로운 실험 연구들이 좀 진행되면은 단순히 이론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현실에 교육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